국민생명 대책은 과부족보다 과잉해야. 우리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하반기 백신 접종 일정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80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경기도 행정관으로서 백신 확보를 위해 애쓰신 범정부 TF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늑장보다 과잉이 나은 것처럼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것이 낫습니다. 1차 방어선은 최대한 튼튼해야 하지만 전장을 대비하는 국방처럼 최악을 대비한 2차, 3차 방어선은 비용이 들고 낭비처럼 보여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사회 진영 간 백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일 선택지만 남기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백신 확보가 과다해서 다행히 물량이 남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에서 제3국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외에도 백신 추가 확보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정부의 방침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미 계약한 백신 이외의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점검, 미국과 유럽 등의 백신 인허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칠흑 속 폭풍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것이 주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임무입니다. 경기도는 언제나처럼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대 협조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치열한 노력을 두고 남대없이 중국 백신까지 도입하겠다는 거냐는 비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중국 백신은 시노팜의 예방 효과가 79.34%에 그쳤고 시노백은 국가마다 차이가 큰 데다가 브라질 같은 곳에선 50.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국 방역 담당자도 효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중국 백신은 현재 상태에서 전혀 도입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스푸트니크를 도입하면 중국 백신도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한미 동맹의 반악이라도 하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두고 백신 패권 대결에 편승하거나 이념 대결과 편가르기에 나서면 안 됩니다. 정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이 달린 방역에 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전 세계가 윤며들었습니다. 윤여정 배우님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한 개인의 수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이미 수십 년간 윤여정 배우의 진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익히 알던 멋진 배우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니 내 일처럼 으슥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수상을 두고 다채로운 의미 부여가 쏟아지겠지만 수상 소감에서 그랬듯 그는 운이 좋았다며 웃어넘길 것입니다. 삶에 대한 그 담백한 겸허함이야말로 우리가 윤며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고 유쾌하게 무심한 듯 사력 있게 온 세대가 사랑하는 배우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처럼 국민들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십시오. 정치 세력 간 경쟁과 비판은 대의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선전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 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합니다. 공유한 아래 글처럼 저는 제3비례벌 금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제3비례벌 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 비례 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차등 기준이 소득인데 재산 기준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제3비례벌 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고 저는 제3비례벌 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습니다.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 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도 쾌력부터 갖추시길 권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 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정 애프터 서비스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 모니터링단인 경기사랑도민참여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경기도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사랑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진행됐으며 생생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소셜라이브 경기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은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115인의 도정 모니터링단이다. 경기도정 애프터 서비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와 박지훈 변호사가 공동 진행했으며 정책으로 이어진 민원,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참여단의 실시간 댓글, 소개 및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1380만 도민께 도정을 일일이 여쭤보고 보고드리지 못하는데 현장에 계신 일선 도민 115분이 도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주시면 도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으로 바뀐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소개됐다. 이 지사는 젊은 시절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려 하면 열심히 손을 흔들어도 버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무정차 버스 민원이 많더라며 그래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3월부터 전면 확대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 정보 앱으로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도 이어졌다. 기본대출 정책을 위해 은행을 압박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지사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없는 금액인 1,000만 원 미만의 서민들도 3% 이내로 장기적으로 대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대출이라며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예금 대출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어봤고 그 결과 5개 대형 금융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사용 범위 확대, 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등 도민 참여단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의견에 하나하나씩 답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주권자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본인에 관한 것이든 남에 관한 것이든 동네에 관한 것이든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메시지를 주시면 모두 확인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위촉된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도민원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 제보,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 등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도 접수민원 서식 358종을 전수조사해 국어학적 표현 정비와 불필요한 항목 등 개선사항 224건을 발굴했으며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명칭 변경 등 현재까지 제도 개선 103건, 미담 주범사례 32건, 기타 110건 등에 제한, 제보 실적을 기록했다. 다음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들을 만나 경기도를 기업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기도의 투자 유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 짐 폴테색 한국 3M 대표,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과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 증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암참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도 외국기업 유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등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미국 기업 중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투자 유치에 관심이 높다며 회원 기업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성취하고 지역 경제도 함께 발전하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란다. 돼 입장에서도 관내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3M과 한국화이자제약, 퀄컴 코리아는 한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도 끈끈한 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수록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도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상호간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짐 폴테세 한국 3M 대표는 3M은 한국에서 특히 스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를 좀 더 많이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도 더욱 확대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은 퀄컴은 삼성전자와 5G 관련 기술 및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5G 칩을 대부분 삼성전자 기흥 및 화성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원 사무소에는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20%를 더 확장할 계획이라며 지난달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5G 관련 협력을 해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는 경기도에 좋은 투자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고 향후 투자 혁신을 위한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퀄컴과 협조하면 모범적인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만들고 부처 간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매우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전용 임대단지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행정 지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 해당 시군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타 지역에서 행정 검토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전담 조직을 만들어 2년 6개월 만에 개장한 시흥 웨이브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달라. 경기도를 기업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378개사로 전체 해외 기업의 12.5%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1,726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 미국 기업의 경기도 외투단지 직접 투자는 1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기도의 대미 교역은 11.7% 증가했으며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대미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다음은 농지 이용에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 결과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 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제곱미터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농지는 42만 2,986제곱미터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한 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 없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A법인은 2014에서 2020년까지 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 5천 제곱미터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농업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제곱미터, 많게는 3,990제곱미터씩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시에서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으로 2016년 8월 4일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투기 행위는 경기도 내 9개 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B법인은 2014에서 2020년까지 지구 1원 등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 221제곱미터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제곱미터에서 1,650제곱미터씩 분할을 팔다가 걸려 2018년 7월 12일 고발 조치됐음에도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 9,300만 원에 달했다. 또 C법인은 지구의 농지 세필지 1,088제곱미터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3억 6천만 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8억 8천만 원에 되팔아 5억 2천만 원을 챙겼다. 그런데 이들 8명의 C법인에게서 산 농지가 2021년 1월까지 지구개발 사업에 7억 9천만 원에 수용되면서 8명은 매수 금액보다 9천만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 밖에 D농업법인은 시읍의 농지 1,589제곱미터를 개인과 이법인에게 각각 331제곱미터와 1,258제곱미터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제곱미터당 78만 원에 남긴 반면 이법인에게는 제곱미터당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 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9,358제곱미터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4,461제곱미터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 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4,601제곱미터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 389제곱미터로 축구 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 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반부패 조사단은 경찰 고발 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의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부단장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 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 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 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 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2명 중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 거래자는 총 10명이며 심층 감사 결과 3명은 상속, 7명은 결혼 전 처남이 취득하거나 2000년 이전에 취득한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지구 인접지역 부동산 소유, 거래자는 12명으로 상속 1명, 증여 2명, 나머지 9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제외됐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 9명, 하남 교산 4명, 고양 창릉 3명, 안산 장상 2명, 광명 시흥 2명, 과천 부천 대장이 각 1명이었다. 도 반부패 조사단은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초기부터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켰고 시민감사관 37명은 공직자 및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감사와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했다. 또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현재도 반부패 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 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